광명시 평생학습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자의 논을 통해 알아보는 평생학습,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 스스로의 감동도 느끼지만 그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주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자께서도 예전부터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학습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 블로그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99년 3월 9일 날 최초로 광명시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98년도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광명시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 조례를 만드는 것부터 제가 같이 개입해서 했는데, 그 당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게 했던 배경은 뭐였냐면, 광명에 대학이 없잖아요.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들은 광명에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권유가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으로 광명은 대학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대 수호사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고 박방을 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유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광명의 평생학습 체계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관이 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광명복지관. 지금의 철산복지관이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서관도 여기 하암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명은 평생교육시설이 전무했던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센터를 만들었죠. 이 센터를 만들 때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센터만 만들고 하게 되다 보면 이게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만 일을 하게 되는데,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광명시가 전폭적으로 학습도시를 만들어가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 속에서 평생학습센터를 3월 9일날 개관식을 하면서 학습도시 선언을 그날 했습니다. 3월부터 똑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교육부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육부가 뭘 하냐면 전국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했고, 한국교육개발원 산하에 한국평생교육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하는데 광명시만 할 수 없으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은 서울, 경기, 이 중부권에서 하나,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3개를 지정했는데요. 광명시, 그리고 전북 진안, 대전 유성, 이 3개가 평생학습 도시로 2000년도에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평생학습 도시와 평생학습원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합니다. 광명시가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도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좀 평가가 조금 내부에서 너무나 열심히 잘한 데가 많아서 좀 뒤처진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하는 2000년도였잖아요. 과거에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왔고, 그 산업사회가 불과 100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보사회로 넘어왔죠.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보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한 거죠. 지금은 더 빠르게 변화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이 하루아침에
수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죠. 지금은 더 심하죠. 그렇게 빨리빨리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직업이 없어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직업이 한 18,000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만 해도 겨우 10,000개 정도로, 그러니까 잘해서 한 8,000개 정도밖에 안 됐던 걸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지만 또 그만큼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워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보이나요? 평생학 도시 선언이? 최근에 이 평생학습원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5개년 종합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서 시작하는데,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학도시 선언문이 박명희 씨가 잘 만들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시 한번 이거를 재작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재작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대로 가져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가치 있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위하여 배움의 시작과 끝이 따로 없음을 깨닫고 평생토록 배워나가고자 한다. 지금 제가 빨라서 잘 안 들리나요? 어떤가요? 괜찮아요? 광명시 시민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어울려 사는 기본을 배우는 가정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과 지식을 배우는 학교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평생학습의 주체임을 알고 배워나간다. 광명시는 평생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푸른 녹지와 편리한 생활 공간이 함께 있는 환경 도시로, 지역의 일터에서 삶을 꾸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경제 자립 도시로, 공동의 선을 실천하는 철학이 담긴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광명시 전역을 평생 학습정화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인된 마음으로 평생토록 배워나가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평생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실로 필요한 일이라 믿으며 광명시를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한다. 1999년 3월 9일 광명시. 저희 직원들은 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요. 한 분은 이제 간사님하시는데 3명이서 같이 작성을 했어요. 같이 작성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번에 걸쳐서 또 자꾸 바꾸고 해서 했는데, 그때 이것을 이렇게 만들 때는 우리 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경도시로, 경제도시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시정의 방향, 이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방점 좀 찍고 싶어요. 광명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과 광명시민은 이 부분 가더라도 광명시가 추구하지 않는 분야는 조금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있는데, 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더 쉬운 언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선언문의 가치대로 하려고 그동안 해왔는지 안 했는지는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합의할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농협 건물 짓고 있잖아요. 12단지. 거기에 농협 건물에 2층, 3층을 임대해서 쓰다가 평생학습을 새로 졌습니다. 새로 져서 여러분 알고 있는 철산동에 져서 운영을 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전하게 됐죠. 평생학습원을 져서 운영을 할 때
시스템이 바뀝니다.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강대학이 운영을 한 4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회대학교가 4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이 한 4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8년 운영하다가 다시 제 앞에 하셨던 양기대 전시장 시절에 직영체제로 다시 바뀌면서 원장이 개방형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직영체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지금은 개방형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 공무원이 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 과정이 오면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회대학의 교육이념에 들어가고, 나중에 서강대학의 교육이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방형으로 오셨던 분들의 또 원장님들의 또 이념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념이 들어가면서 광명시 평생학습 도시 전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구조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조금 되돌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다시 짜려고 합니다. 그 전략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소외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평생학습원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싶어요. 제 생각에. 시가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습자들이, 많은 동아리들이 스스로 이 공간에서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내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학습 전략들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내 것을 만들어가는 학습원으로 만들어가는 체제를 바꿔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요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약식으로 몇 분 모시고 간략하게 좀 진행하면서 일단 학습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가장 최근에 만든 거니까 더 간결하지요. 그래도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전에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는 평생학습 주체로서 행복한 일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평생학습의 권리를 누리고 배운 것을 나눈다.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과 소외 없이 참여하고 학습이 자립과 사회 구성으로 성장하는 디딤이 되도록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광명 시민으로서 서로 배우고 도우며 살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과 평등,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도시로서 광명시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한다. 2020년 4월 20일. 올해 3월 9일날 같은 날 하려고 했는데 여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소외되지 않는 평생 학습사회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과 또 한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그 장애인 평생교육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3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12~3억해서 6억을 올해 안에 다 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많아요. 장애인 평생센터의 직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새로 한 명 좀 채용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할 건데요. 이거는 꼭 장애인들만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상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독일 미넨 시민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요.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의 양입니다. 책자로 담는 건데요. 만여 가지가 넘어요. 만여 가지.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매년 약 2억 6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여기를 이용한답니다. 19,000건 이상의 행사하고 44만 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이 내용에 서두를 좀 요약한 건데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민해의 시민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무슨 교육을 많이 합니까? 라고 했더니 독일어 교육을 많이 시킨대요. 누구한테 시킬까요? 독일어 교육을? 외국인들한테. 지금 유럽의 가장 큰 이슈는 다문화입니다. 난민들이 이 나라로 들어오는데 이 난민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을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도겠죠.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독일 시민이 생각하는 아주 넓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아주 높은 시민의식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교육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고 그들한테 하는 교육이 독일어 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독일어 교육을 하면서 독일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해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 지금 다문화 교육 어떻게 하고 있죠? 다문화들한테 한국어, 물론 우리도 가르치겠지만 정말 많이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광명의 역사를 가르쳐야죠. 그래야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와 한 가족처럼 잘 살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양성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명에 외국인이 많이 안 오게끔 빨리 하려면 빨리 개발을 다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 얘기하는 것도 인권에 관한 문제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하튼 우리 광명에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어쩜 이 자리에도 누군가 있을지 모르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평생교육 시대도 우리가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평생학습원에 이 책자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그만큼 독일이 민해 시민대학이 저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강사 양성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강사 양성을 참 많이 하고 강사 인력뱅크를 통해서 그분이 막 전임 강사가 아니더라도 그 강사와 학습자와 1대1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 훈련을 최대한 하고 그들이 곳곳에서 지역 안에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 좀 꿈꾸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올해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혹시 여기 광명자치대학에 입학하신 분 계신가요? 네, 꽤 많으시네요. 자치분법과는 초과해서 아까 오면서 잠깐 들으니까 몇 명 떨어졌다고? 12명 정도가 어째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면접에서도 또 떨어지나요? 여하튼 좀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의 평생학습은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였죠. 근데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가장 크게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오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감염병 때문에 학교 문을 닫을 줄 몰랐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죠. 거의 수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계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9월 학기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런 감염병 시대가 확산되어지면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온라인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을 강제적으로 듣나요? 내가 선택해서 듣죠. 이제 세상은 그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식은 얼마든지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되고 얼마든지 온라인 통해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학습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도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기도 하고 활동하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도시재생이고 기후에너지이고 마을공동체이고 사회적 경제이고 그 모든 것에 이론적 토대를 갖고 있는 것이 자치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이 자치대학을 합니다. 운영방식과 이런 것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프로그램 하듯이 진행합니다. 그 자치분권과가 난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자치분권 아카데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다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말공제학과나 사회적 경제학과 동의학과 다 필요한데 다 중요한데 제가 아마 가장 중심에 제 입장 가장 중심에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기후에너지하고 도시재생입니다. 저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앞을 깔아주는 것이 세 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개 과목을 잘하면 앞에 2개 과목을 잘하면 이 세 가지 영역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 말공동체 이것이 잘 되면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과 기후에너지가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잘 아시죠? 뉴턴이 해제된 지역 이제 우리가 법적 토대가 있으니까 그 토대 안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뭔가 의용을 어떻게 바꿔가보자 해나갈 수가 있죠. 광명 7동에 뉴턴 해제 지역의 주민들이 도생협의체에서 주민공모 사업으로 국토비 신청했는데 3억대 신청이 떨어졌어요. 공모사업.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번 추경에 세워라. 떨어졌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 우리 예산에서 하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일을 벌려나가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죠. 하나씩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후에너지는 제가 기후에너지과를 만들었는데요. 취임하고 나서 수도권에 이 광명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가 있는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린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명의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 만들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여서 아시겠지만 광명시 테크노밸리에 74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를 바람과 태양으로 했죠. 풍력과 태양광. 이제 물로 합니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쪽으로 광역 수도가 지나갑니다. 여름에는 더움을 지나가고 겨울에 찬물 지나가죠. 그것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설치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이걸 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는데 미세먼지는 48톤 그리고 온실가스는 22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의도의 7배가 되는 336만 고의 나무를 식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 경제를 조성한다. 이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한 예를 든 거지만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는데 이걸 시민들이 알아야죠. 여기서 먹거리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바꿔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존 문제, 경제의 문제, 공존의 문제까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쿨루프 사업을 하거든요. 뉴탄 해제제 강릉 7동 쪽에 그 옥상에 쿨루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를 햇볕 차단하는 형태로 좀 비싸 일반보다 그 형태를 쭉 하면 훨씬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장관님 오시겠대요. 와서 직접 보고 현장에 시연도 해보자. 그만 그렇게 저희들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시민들이 저게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뜻 보아서는 잘 이해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같은 그 삶의 변화가 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은 시에서 관련돼서 기간제든 임기제든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 가점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시에서 관련된 분야에 각종 위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드리고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좀 많이 부탁합니다. 다 됐어요? 제가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 학생이 만든다. 동의되세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이제 2년, 한 20일, 보름 지나면 2년 됐는데요. 오셨어요? 지금 오셨나 봐요? 다음 강의하시죠. 고생이 많으세요. 2년 됐는데, 늘 제가 일하면서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당신이 한 일이 뭐가 한 게 없는 것 같소. 무엇을 했으니까 성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죄송한데,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나보고 사기치라는 얘기인가? 이 년에 뭘 보여주지? 가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민들이 뭔가 성과가 보이게끔 잘해달라고 하는 강한 요구는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개발을 잘하고 해야지만이 이 도시가 뭔가 좀 비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구성하고 그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는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모여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시에서 자꾸 무슨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자치문법 교육도 받고 막 하다 보니 내가 우물밖 개구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뭐라고 얘기하다 보니 내가 시끄러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시끌시끌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시장님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했냐면 똑똑한 시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재 권력이고 그들의 편성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세게 쓸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시장이니까 그걸 함부로 못 써요. 박명씨는 똑똑한 시민을 원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요. 똑똑한 시민만이 그 지역사회를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요. 촛불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똑똑한 시민 만드는 것은 저는 평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지식을 쌓아서 담아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고 베풀고 그걸 통해서 서로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평사학 도시의 꿈은 여기로부터 저는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사학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계신 시민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도 3월 9일 날 제가 1월 14일부터 근무했는데요. 4년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꾸었던 꿈들은 뭐냐면 도서관 몇 개 짓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 그걸 다 담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도서관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때 당시에 평상학 도시의 전략을 보면 도서관 몇 개 만드는 게 다 있었어요. 번역별로. 근데 그런 시설 부분들은 하나씩 더 가는데 그때 당시 제 꿈은 작은 도서관을 집에서 5분만 걸어가면 작은 도서관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건 아직 제가 꿈을 못 이뤘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 안에 사서들이 다 있어서 그 안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학습 동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는 저의 꿈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꿔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취임해서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시스템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작은 도서관에 어떤 형태로든 동아리가 생기면 그 동아리한테 지원하는 형태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싶어요. 저는 광명에서 정말 몇천 개의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이걸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센터들을 만들어서 이 센터들이 평생학습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다양한 평생학습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도 저희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업지원센터, 업사이클센터, 도시생센터 이런 기회의식을 새로 만들었죠. 교육센터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센터들이 보니까 그 거버넌스가 안 되고 행정의 보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행정과 밀접한 소통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그곳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거버넌스 하는 형태로 바꿔가려고 해요. 가장 고도의 훈련된 평생학습 시스템의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틀을 계속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학습도시의 꿈을 만들어가는데 저와 저 공직자들이 먼저 가거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과정상에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의 큰 걸음이 필요하다고 하자니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